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뭐든 정부가 보상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금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직회부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농산물 가격이 말입니다.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야,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우리가 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 기준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 생산이 많아서 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원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크게 문제점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많이도 안 짚겠습니다. 첫 번째요. 무 기준 가격을 누가 정하죠?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은요,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장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을 누가 정하나요? 정부가 정하나요? 이게 만약에 정부가 정한다. 뭐 정부가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해도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포기하고 이거에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은 시장도 무너졌잖아요. 기준도 국가가 정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제가 짚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장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시장경제가. 시장경제가 무너지면서 정부 보상액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마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거 계산을 제대로 해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요 제가 보기에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조사한 거 5대 채소만 계산을 했습니다. 5대 채소. 5대 채소만 계산했는데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말입니다. 1조 1960억 원이 들어갈 거라 예상합니다. 1년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는요. 400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400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5대 채소만 했을 때 1조 190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400개가 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1년에?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됩니까? 오죽했으면요. 농림수산식품부도요. 재정의 추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재정의 추계가 불가능하다. 이게 뭐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배작물이 400개냐? 이것도 문제죠. 400개 일리가 없습니다. 더 많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만 400개고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양곡법만 이야기해 볼게요. 양곡법만 하더라도 양곡법 자체가 쌀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수매를 대신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8,70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2030년에 가면 1조 4,042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말입니다. 64만 1,000톤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38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이거 관리비만 말입니다. 관리비만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몇 조 들어갑니다. 뭐 3조 5조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농안법에서 이야기하는 재배 작물 전체에 대해서 이게 기준가격 아래일 때 정부가 물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망해 가는구나. 제가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부서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그들이 하자면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못해도 이재명 슈퍼 대통령은 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에요. 모든 걸 말입니다.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것을 실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본소득에서 돈을 뿌린다는 것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망했을 때 후회하겠죠. 국민들이 많이 후회할 겁니다. 필리핀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부국이었거든요. 브라질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결국 최악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이라도 많지요. 대한민국 자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매장량 자체가 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아요. 이게 독재 정권이 국민을 핍박하고 억압해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시장경제가 베네수엘라 활성화된다 그러면 완전히 부자 나라예요. 원유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쪽박 찹니다. 저는 그 쪽박 차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고요. 정부가 가격을 보존해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쪽박 찬다니까요. 저는 그 쪽박 차는 게 생각보다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으쌰 뭐 물러가라 몇 번만 하면 모든 게 그들 뜻대로 되니 대한민국은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제가 다룰 때마다 이게 가슴이 먹먹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시대까지는요. 세계에 나가서 코리안 이러면 자부심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남아있기나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당 의원이나 윤석열 정부는 믿을 수 있느냐? 전투력이 없잖아요. 여당 의원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장관들 뭐 제대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말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척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더 망조로 만드는 것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될 텐데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럽네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